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리입니다. 고사성어를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오늘은 무례함과 자만이 들어가는 뜻이 좀 무례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자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고사성어 이야기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자씩 결합해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기고만장이라고 해서 사자성어 보실 때는 두 자씩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기고, 기운기 높을 고, 일만만 기리장이라고 해서 기운이 높고 그 기운 높은 것이 만 길이만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화가 났을 때 또는 자기 기세가 너무나 등등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내는 사람들을 기고만장했다고 하지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양, 기운을 펄펄 뛸 때 또는 화가 날 때도 기고만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 것이 다인 양 하는 태도를 또 기고만장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 독불장군을 보시면 홀로독, 안이불, 장수장, 군사군인데 혼자 장군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혼자는 장군할 수 없지요. 장군이 되려면 내 뒤에, 내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쫄병도 하고 대장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혼자 장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결정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혼자 장군이 될 수 없다는 직역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들을, 혼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을 독불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하무인이라고 하는데요. 눈안 아래야 없을무 사람인입니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보다 다 이 위에, 자기가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뒤도 봐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 앞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높이만 보는 걸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내 아래 분명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것을 안하무인 이렇게 합니다. 보통 무례함과 자만심의 사자성어들은 없을무자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뜻이고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듯이 되어버린다면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고 말할 수 없지요. 안하무인도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후한무치도 똑같은데요. 두터울 후 얼굴한 없을무 부끄러울 치입니다. 후한,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해서 얼굴이 두껍다는 말 우리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씁니다. 뭔가 좀 미안함도 없고 좀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탁을 하고 그 어려운 말을 그냥 직언을 팍팍 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한무치라고 하지요. 얼굴이 두껍다는 것, 마음에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한무치는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사람답지요. 네, 사람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후한무치라고 하지요. 자, 기고만장, 독불장군, 안하무인, 후한무치. 듣기만 해도 상당히 사람이 무례합니다. 한번 다시 다섯 번째 보실까요? 방향무인도 없을무가 들어갔습니다. 겹방, 같을약, 없을무 사람인입니다. 곁에 사람 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아까 안하무인과 비슷하죠?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옆에 어른이 있어도
무시를 하고 옆에 상사가 있어도 쳐다도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방향무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상당히 사람들이 개인주의입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도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세상에서 소통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개인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옆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지요. 저도 경험했고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가지도 않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니까요. 이 점점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문자가 아닌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참 전화도 안 하고 문자로 하는 세상이니까 안밀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옷 자체가 방향무인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무례하게 자만심 있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을 또 방향무인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곡하가세인데요. 구불꽃, 배우락, 아첨알아, 세상새자입니다. 구불꽃, 배우락, 아첨알아, 세상새 두 자씩 보시는데 논어 구절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자, 곡학이라고 하면 구불꽃, 배우락자입니다. 구불꽃, 배우락, 아첨알아, 세상새, 세상에 아첨하다. 자, 학문을 배우는데 바르게 배우지 않고 굽어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학문이 고든 게 있고 굽은 게 있다. 표현이 좀 웃기지만 사이비 같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문을 배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게 하려고 배우고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배우는 것인데 그 배움으로 인해서 남을 해치게 되고 나를 피폐하게 되는 건 곡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한테만 유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으로 세상에 아첨해서 자기 삶의 영위만 추구하는 것을 곡하가세라고 합니다. 중국의 원고생이라는 사람이 90세가 되어서도 임금의 선택을 받아서 벼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고생이 늙었는데도 임금이 이제 불러서 정치를 논하고 조언을 할 때 성실하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 옆에서 생을 마감을 하는 신하인데요. 젊은 신하들이 상당히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생이 젊은 신하들에게 한 말이 이 곡하가세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학문을 배워서 세상에 아첨하는 그런 정치는 하지 말라고 큰 조언을 하고 후배나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하가세는 배우되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배웠으면 너와 나가 다 같이 이로운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곡하가세도 무례하고 아첨하는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 교원영색도 공자가 하기편에서 한 얘긴데요. 교묘할 교, 말씀언, 영자가 원래는 명령할 영자인데 여기는 아첨할 영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 택자는 빛색인데 여기서는 얼굴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색은 아첨하는 얼굴입니다. 교묘한 말을 꾸며대면서 아첨하는 얼굴빛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말 잘하는 사람 많지요. 교묘하게 정말 이것이 사기인데 사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참 포장해서 말을 잘하는 말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첨하는 얼굴빛으로 아주 간교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드물다라고 했죠. 왜 드물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때로는 모든 사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해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이 다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교원영색입니다. 방향무인도 곡하가세도 교원연색도 다 좋은 뜻으로 쓰는 말들은 아닙니다. 무례하고 자만의 뜻의 고사성어를 7개 배우셨는데요. 우리 한자 배우시는 분들은 성품을 잘 닦아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무례하지 않고 참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다가 고사성어 뜻 정리해 놓을 테니 잠깐 보시고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공부 사자성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구독 설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